위장 전입부터 부하 직원과 딸의 어떤 동업과 뭐 페이퍼 컴퍼니 논란까지 지금 불거졌는데 어제 강 후보자에 대해서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일단 전 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고요. 예. 그 김근식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히 이 청와대의 잘못된 브리핑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뒀다는 이야기는 이대로 그만 조용히 넘어가기를 한켠에서는 기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직도 그 한겨레 신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또 다른 거짓 해명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고 이 남편분이라는 분의 이제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가 지금 외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위장 전입 사실을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고 청와대 이제 신고를 할 때 그 사실을 남편이 전혀 몰랐는가? 또 그 온 가족이 함께 옮겨가는 그 주소지가 누구 주소지인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고 외무부 장관으로 인선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전혀 이 남편이 몰랐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 거죠. 예.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예, 왜냐면은 저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께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비일비재하다. 예, 굉장히 이건 비일비재.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투자금 자체도 소액이고, 뭐 이 과정에서 저 유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강 후보자의 어떤 인맥이나 또 그 딸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뭐 기획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딱히 뭐 위법하거나 뭐 이렇게 아직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이 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강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과연 오늘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능력도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야 정치권을 취재하느라 꽤 바빴는데요.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짜는 강 후보자가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짜다. 과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게 진짜 게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김상조 후보자가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의 부인이 부정 취업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이어서 처제 부부까지도 위장 전입을 시켜줬다라는 의혹도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의혹의 종결판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미리 보는 청문회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날카롭게 검증해 주셔야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미리 김상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의혹부터 오늘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목동에 있는 아파트 1억 7,55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5천만 원에 매매했다라고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확인이 된 것인데 전형적인 다운 계약서 작성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떤 과정이며 이 다운 계약서 작성의 목적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운 계약서 작성 목적은 뭐 간단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탈루군요. 네, 그렇죠. 목동 아파트 99년도에 샀고요. 이때 당시에 1억 7,550만 원에 산 아파트를 구청에는 5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약 3분의 1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2005년도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1억 정도를 더 적게 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이제 살 때는 취등록세를 살 때도 다운 계약서고 그죠. 팔 때도 다운 계약서인 거죠. 예. 약 2번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건데 처음에 살 때는 우리가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예. 그 취등록세가 아파트 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취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양도소득세를 역시 또 절감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목동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투기 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사실 그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정확히 법으로 규정해놓고 이것을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월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샀다가 2005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 적용에 정확히 위반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죠. 예. 도덕성이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경제 관련 그런 법규를 제정하기 항상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런 투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는 논란이 항상 이렇게 있다가 법은 사실 약간 뒤늦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사실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쪽 지역이 투기가 굉장히 과열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가 그 유명한 목동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나서서 다른 사람도 뭐 다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고 세금을 탈루한 것이 도덕적으로는 문제를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억 7,550만 원에 산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를 했고 팔 때에도 2억 6,250만 원에 팔았다라고 신고했지만 뒤늦게 알아보니까 그때 시세가 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또 팔 때도 낮춰서 썼다. 뭐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유응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세희 의원님, 공정위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과연 본인의 목동 아파트를 세금 탈루, 세금 축소를 위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것이 공정거래, 공정경쟁 질서와 매치될 수 있는 것일까요?